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7장 파필로마 바이러스입니다.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자궁에 감염이 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요. 동일하게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어원은 파필라가 이제 유두를 의미하고요. 오마는 종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두종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척추동물의 양성 종양인 사마귀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귀 모양으로 양성종양은 이제 악성은 아니니까 거기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형태의 육종이죠. 네. 1933년에 슈압 박사가 토끼 사마귀의 원인균으로 해서 파필로마 바이러스를 발견을 하게 됐고요. 1983년도에 이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사람의 자궁경부암, 설비컬 캔서의 유발 원인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PV에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대부분 다 이 암을 일으키는 휴먼에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요즘 백신이 나왔죠. 네. 외피가 없는 정 20년째 캡시드, DNA 바이러스 중에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들은 10kb 베이스 이하의 바이러스들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외피가 없는 그러한 형태의 바이러스들이고요. 정 20년째 캡시드 8kb 베이스 정도의 크기의 원형, 사이즈가 작으면은 원형의 더블 스트랜드 DNA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밑에서 한번 더 정리해서 보시면 서큘라 더블 스트랜드 DNA고 마이크로 크로모점, 미니 크로모점, 네, 앞에 나와 있던 폴리오마랑 유사한 형태죠. 엔벨롭이 없고 아이코사야드론 2020년째 캡시드만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호스트에 DNA 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 링크드라고 되어 있는데 분화와 관련 있는 어떤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퍼런시에이션 링크는 나올 때 한번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듯이 에피조멀 세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에피조멀하고 베제테이티브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피조멀 세그리게이션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증식을 하는 양이 폭발적으로 바이러스의 숫자가 증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증식할 때 일정 소량 숫자만 유지를 하면서 증식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를 죽이지는 않고 자극을 주면서 계속 변화를 시키는 그런 형태의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조멀 같은 경우는 숨어서 계속 세포 증식과 같이 가는 형태고요. 베제테이티브 리플리케이션은 어느 순간 갑자기 급격히 증가를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폴리오마 바이러스에서는 안티젠, T 안티젠이 나왔었는데요. 요 파필로마 바이러스에서는 E6하고 E7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E6가 P53하고 결합하고요. E7이 RB랑 인터랙션을 해서 P53과 RB는 뭐라고 그랬어요? 튜머 서프레서, 종양 억제 유전자. 종양 억제요. 그게 P53하고 RB라는 애죠. 오케이? 서비컬 캔서를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 분류는 오랫동안 이제 파보바이러스로 분류를 했었었는데요. 이게 파필로마, 폴리오마, 시미안 베큘러레이팅 바이러스, SB4이에요, 그게.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묶어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폴리오마와 유전자 구조 등이 다른 바이러스로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보바라고 해서 파필로마하고 폴리오마를 하나로 이제 묶었던 비리대죠. 어떻게 보면 패밀리예요. 종속화. 근데 그것을 이제 분리를 해서 폴리오마하고 파필로마를 나누게 된 거죠. 별개의 가게로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그냥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정도 HPV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00종 이상의 서브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다수 양성종양인 사마귀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HPV 16, 18, 16, 18은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게 잘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 백신으로 개발되는 것은 16과 18을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백신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자궁경부암
펀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치료 펀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핑크, 그쵸, 핑크 리본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굉장히 많은 여성 환자들이 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후에 노년기에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감염률은 한 20% 정도 되고요. 매년 4,000명 정도의 신규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백신이 개발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의료보험으로 백신을 공짜로 놔주죠. 네. 연구 모델로서 이제 바이러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이고요. 소의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HPV, BPV 하면 보바인이에요. 연구용으로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간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아까 16하고 18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걸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1번은 뭐 일반 사마귀 정도,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딱딱하게 올라오는 그런 덩어리 있죠. 근데 걔 막 잘라내도 안쪽에 뿌리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으면 계속 자라나잖아. 그렇죠? 근데 퍼져나가진 않죠. 거기서만 자라죠. 그런 형태를 양성종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동물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아까 얘기한 BPV라는 소의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의미를 합니다. 요 가다실이라는 게 이 자궁경부암 백신입니다. 그래서 VLP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파티클을 줌으로써 그 바이러스의 파티클을 인식하는 항체 반응에 의해서 백신이 백신이 항원이고요. 그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과 백신이고 주로 HPV 16하고 18번을 70% 이상 커버를 하게 되고요. HPV 6하고 11번 정도가 이제 제니털 워트라고 표현하는데 자궁경부암하고 제니털 쪽에 이제 사막이 생기는 것들을 유발하는 게 6번하고 11번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잡기 때문에 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감 백신도 똑같아요. 독감 백신도 3가 하면은 3종류의 항원을 넣어주는 거고요. 4가 하면은 4종류를 커버할 수 있는 항원이 공급이 되는 거죠. 백신도 거기에 더 많이 작용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튼 최근에는 이제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있기 때문에. 입자 구조는 외피가 없는 정의 20년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이고요. T7, 60 곱하기 70에 420개의 소단위체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420개가 모여서 바이러스를 구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두 종의 캡시드 L1, L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게놈은 히스톤과 함께 앞에 똑같아요. 폴리오마랑. 그래서 미니 크로모좀, 뉴클레오좀을 형성을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게놈 구조는 8kb 베이스, 10kb 미만이라 작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블 스트랜드 DNA의 원형이라고 얘기했죠. 원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거는 폴리오마랑 약간 다른 바이디렉션 양쪽으로 갈라지진 않고 한 방향으로 전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사체 자체가 LCR 롱 컨트롤 리즌이라고 하는 프로모터 부분이 있고요. 이 프로모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리진 프로모터, 그리고 PEPL, PE는 전기 프로모터고요. PL은 후기 프로모터입니다. 그래서 전기 프로모터는 얼리진을 전사할 거고요. 후기 프로모터는 후기진을 전사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유전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사가 되는 형태, 레이스는 여기 끝까지 간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얼리진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레이츠는 여기서 만들어져요. 결국에 똑같은 유전자지만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바이러스는 똑같은 동일한 부분을 건너뛰면서 아니면 조합을 다르게 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랬었죠. 트랜스크립션, 트랜스크립션이 달라져서 mRNA가 다른 게 만들어지면 단백질도 다른 게 만들어질 테니까요. 유전자 배치는 PEPL은 동일한 방향으로 전사를 전개합니다. 전기 RNA와 후기 RNA는 각각 다른 폴리아데닐레이션 사이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사가 끝나는 부분에 A가 쫙 있어요. 아데닐레이션. 그거 여러 개 있는 거를 이제 폴리아데닐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요. A가 쫙 있으면 거기에서 스탑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건 이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서로 다른 다수의 RNA를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RNA를 해독해서 단백질을 만들겠죠. 그래서 전기 RNA는 7개의 단백질. 그래서 E1부터 E1, E2, E3, E4, E6, E7 7개를 만든다고 그러고요. 후기 RNA는 2개, L1, L2를 코딩한다고 표현하는데 주형으로 해서 mRNA를 만들게 됩니다. 전기 유전자는 대부분 바이러스 증식과 관련돼 있는 또는 DNA 복제와 관련돼 있는 유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1은 DNA 헬리케이즈, 오리진 바인딩 프로테인, E2는 트랜스크립션, 트랜스 액티베이터, or 리프레서로 돼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을 활성화시켜주는 아이, 3, 4는 잘 모르고, 5는 멤브레인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 셀 프로리퍼레이션 관련된 거, E6는 트랜스포밍 프로테인, 얘가 E6, E7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E6, E7 얘네가 중요해요. 왜? 얘네가 어떻게 보면 온코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튜머 서프레서, 암 유발을 억제하는 PO13하고 RB에 결합을 해서 트랜스폼 시킨다고 그랬었죠. 얘네가 발현이 안 되면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을 하는 암세포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6는 PO13, E7은 RB, 레티노블라스토마. 오케이. 그리고 L1, L2는 최종적으로 껍데기예요. 그래서 L1은 메이저 캡시드 프로테인, L2는 마이너 캡시드 프로테인. 요 캡시드 프로테인들이 최종적으로 아이코사헤드론 정이신면체의 구조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케이? 세포 배양하는데 요 파필로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듯이 분화된 상피 세포에서만 증식을 합니다. 바이러스를 증식할 수 있는 세포주가 아직 없다라고 돼 있죠. 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려면은 세포가 살아서 있어야 우리가 배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분화된 상피세포예요. 분화된 상피세포는 에피덜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피층, 진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는 한계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 배양을 하려면 계속 증식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죠. 요 케라티나이즈 된 부분, 요 베이설이고요. 여기 에피더미, 에피더머. 진피하고 표피로 나눠지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식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요. 세포 증식과 맞추면 그게 에피조멀 DNA 리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유지를 쭉 하고 있다가 여기 있죠. more differentiate skin cell이에요. 그러면 케라티나이즈 데드 스킨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에는 표피층으로 세포가 변화를 하면 그 안에서 productive replication in differentiate cell이에요. 그러니까 분화된 요 상피 세포에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를 이제 vegetative repl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친화성 상피 세포, 스퀘머스 에피셀리얼 셀에 감염하나 분화된 상피 세포에서만 복제를 합니다. 전기 유전자 발현만 일어나고요. 기저 상피 세포에서는 세포 분열에 공조하여 게놈을 복제합니다. 세포 분열의 공조예요. 결국엔 세포가 증식할 때 같이 바이러스를 일부만 증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에피조멀 리플리케이션, 약 50에서 100개의 유전자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근데 이게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면 분화된 세포예요. 표피 딱딱해진 거. 거기 가게 되면 후기 유전자까지 발현을 하게 됩니다. 후기 유전자는 아까 L1, L2 껍데기. 그렇게 되면은 급격히 베제테이티브 리플리케이션 수천 개의 분자까지 증폭을 해서 바이러스의 실제 증식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어도 자궁경부암이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다가 이 세포가 분할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베제테이티브 리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종양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생활사예요. 게놈 복제와 캡시드 조립 모두 다 어디서 일어나요?
핵에서 일어나죠. 핵. 앞에 포밀로마 바이러스도 동일했습니다. 게놈 복제, DNA니까. 그리고 조립, 핵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착, 세포의 표면에 헤파린을 수용체로 사용하게 되고요. 부착하는데 사용하게 되고요. 수용체는 알파6 인테그린이라고 그랬는데 이 알파6 인테그린은 아데노바이러스 또는 이런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아주 대표적인 단백질 수용체로 이용돼요. 근데 원래 인테그린의 기능은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신기하죠? 얘를 이용해서 수용체 인테그린이라고 얘기했죠. 인테그린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포 내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핵으로 이동할 때 혼자서 전체적인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동시켜주는 단백질들이 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 후에 그러한 단백질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복제를 해야 되는 타겟 부분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오케이? 엔도사이토시스에서 핵까지 이동한 다음에 엔캡시데이션, 껍데기를 벗고 캡시드에 쌓인 채 핵공을 통해서 핵안으로 이동한다. 핵안에서 언코팅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DNA가 미니 크로모좀 형태로 노출이 되면은 먼저 트랜스크립션을 시작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얼리 유전자를 만들죠. 이게 이제 E1, E2를 만드는 거고요. 만들어진 E1, E2에 의해서 다음 진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E1, E2가 에피조멀 리플리케이션만 유지하고 있다가 디퍼런시에이션, 분화예요. 분화. 분화된 세포, 케라티나이즈 된 세포로 세포가 분화를 하면은 베지테이티브 리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DNA 복제하고 후기 유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사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 후기 유전자가 핵 안으로 들어오면 껍데기니까 이게 캡시드잖아요. 들어와야겠지. 여기서 패키징이 일어나서 떠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베지테이티브 리플리케이션이 될 때 종양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전기 유전자는 DNA 복제 개시 전 전기 유전자 발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DNA 복제가 또 똑같이 라인이 되는 거고요. 전기 유전자 발현을 먼저 하게 됩니다. 숙제 RNA 폴리머레이즈 2를 이용해서 전기 프로모터를 인식해서 전사를 개시하게 되고요.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어떻게 잘라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순서대로 여러 개의 mRNA를 생산해서 총 7개의 얼리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7개의 mRNA를 만들고 그 mRNA에서 7개의 단백질을 번역하겠죠. 에피조멀 DNA 복제는 미분화된 기저 상피세포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얼리진만 계속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숙주의 복제 기구에 의존하고요. 세포당 50에서 100개 정도까지만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앰플리피케이션,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복제 증폭을 하는 그런 복제 형태죠. 이후에 세포 분열과 공조해서 세포의 분열이 돼야 바이러스의 증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퍼런시에이션이 되면서 베지테이티브 리플리케이션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DNA 복제도 시작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앰플리피케이션 증폭하는 그런 상태고 해서 early phase 여기까지 쭉 유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late phase라고 표현했는데 후기 실질적으로 DNA의 복제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바로 후기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후기 유전자 발현 및 게놈 복제는 분화된 세포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표현해요. 상피세포. 후기 유전자 발현, 뒤숙주의 RNA 폴리머레이즈 2 동일하게 이용하게 되고요. 후기 프로모터 PL을 인식하여 이제 전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기 RNA와 동일한 가닥인데 다른 위치죠. 그래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두 개의 캡시드 프로테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은 다시 세포질에서 mRNA가 프로테인으로 해독이 되고 다시 단백질들은 해관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베제테이티브 DNA 복제 생산적 복제 단계고요. 숙주의 복제 기구에 동일하게 의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포당 게놈 분자 수가 수천 개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런어웨이 리플리케이션 도망가야 되죠. 이 단계가 되면 바이러스 입자를 생산해서 이제 도망가는 아니면은 만약에 세포를 죽이지 않으면 변형시키는 암세포를 유발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겠죠. 그래서 에피조멀 리플리케이션에서 베제테이티브 리플리케이션 생산적 복제로 전환되는 기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DNA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정확히는 기작은 모르겠지만 예측하건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분화하는 그 신호가 바이러스의 베제테이티브 리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이 유발되는 시기가 아닐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E1, E2 단백질 역할인데요. 처음에 E1, E2만 나왔었죠. 얼리 유전자로서 후기 이제 프로모터 아마 개시시켜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복제 개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E1 단백질은 헬리케이즈, ATPase는 다양한 DNA 결합 단백질이고요. SV4의 T 항원과 유사하다. DNA 복제 기구로 채용된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얼리 단계에서 E1, E2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쟤네들이 다시 핵으로 들어와서 후기를 촉발을 시키는 거죠. DNA에 결합해서 DNA 이제 복제 개시를 할 수 있게끔. E2 단백질 전사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E1 단백질과 상호작용해서 E1 단백질의 오리진에 결합해서 더 전사를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조립 방출은 다 핵에서 캡시드가 조립돼서 세포 용해에 의해 방출된다. 세포 용해는 라이시스 파괴죠. 파괴 라이시스가 되지 않으면은 캔서 되는 거예요. 캔서. 잘 안 써진다. 그래서 이게 E1, E2가 실질적으로 DNA에 결합해서 트랜스크립션 전사하고 복제시키는 그런 기작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DNA 복제 개시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뜻이 E1, E2 단백질들이 이제 오리진 사이트에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E1 단백질이 헬리케이즈예요. 더블 스트랜드 DNA를 열어주게 되면서 DNA의 복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숙주에 대한 영향입니다. 숙주에 대한 영향은 아까 강조드렸지만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16번, 18번이 대표적인 중요한 바이러스이고요. 약 100여 개의 서브 타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악성 종양인 자궁경부암을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번하고 12번 정도가 유발할 수 있고요. 유발하는 원리는 아까 두 가지 단백질 얼리 유전자 E6, E7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케라티노사이트 위쪽에 이제 상피세포, 진피세포에서 표피세포죠. 상피세포로 가면은 DNA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최종 분화세포, 터미널리 디퍼런시에이트 셀이라고 하는데 최종 분화. 이제 더 이상 세포는 죽은 거예요. 증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DNA 복제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바이러스 DNA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바이러스 DNA 복제를 위해서 S주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누가 해? E6, E7이 한다는 거죠. E7 단백질 먼저 나오는데요. 약 98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단백질이고요. 레티노블라스토마, RB죠. RB와 결합을 해서 여기 있듯이 전사인자 E2F의 활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원래 RB가 이 E2F랑 결합해서 억제를 하는 사이클린 A, 사이클린 E는 셀 사이클을 활성화시켜주는 프로테인들이에요. 셀 사이클 조절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S페이지는 신세시스죠. 합성을 할 수 있는 복제 단계로 활성을 주는데 원래는 여기 이 RB의 H대기 결합해서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E2F를 띄어내게 돼요. 누가 오면은 E7이 와서 RB와 결합을 하는 거죠. E2F가 활성이 돼서 사이클린 A, 사이클린 E 발현을 통해 S페이지, 복제 페이지로 유도를
하는 거죠. 세포 중인 지환에서 S로 전환이 되고 DNA 합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16번, 18번 E7 단백질이 뭐 다른 서브 타입의 경우보다 결합력이 높다고 돼 있죠. 암을 잘 일으킨다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E7 단백질은 유비키틴 메디에이티드 프로티올라이시스를 유발한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바이러스 단백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계속 나올 거예요. 유비키틴 메디에이티드. 유비키틴이라는 거는 유비라는 단백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포스폴리레이션 하면 인산화잖아요. 유비키티네이션 하면 유비화예요. 유비가 붙으면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E3 라이게이션이라고 해서 유비를 갖다 붙여주게 되면 몰레큘러 사페론에 의해서 히샤 프로테인들이 얘를 제거를 하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요 E6 단백질이 유비키틴 메디에이티드 프로테올라이시스 유발한다고 했어요. 결국에 E6가 누구랑 결합을 해요? E6AP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과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고 PO13에 결합을 해요. 그러면 PO13을 유비키틴 유비 단백질들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요. 그러면 몰레큘러 샤페론이라고 하는 이 분자들 파괴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는 히샤 프로테인 HP 히샤 프로테인 HSP라는 그런 애들이 히샤 프로테인 같은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와서 프로티에이즈 단백질 분해 효소죠. 프로티오즘에 의해서 PO13을 파괴를 해버리게 됩니다. PO13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튜머 서프레서인데 에파소시스가 안 일어나니까 암이 유발되겠죠. 그게 바로 E6의 기능입니다. 다른 데 또 나올 거예요. 유비키틴 메디에이티드 프로테올라이시스 유비키티네이션 시켜서 단백질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뭘로? 프로테오즘으로. 기능, 뭐 비정상적인 복제가 일어나는 세포 사멸을 방지하게 되고 자손 입자가 충분히 생산되도록 사멸을 막는다. 되게 웃기죠. 죽이지 않고 세포를 계속 살리는 거예요. HPV16하고 18번 E6 단백질만 PO13 분해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E6가 이렇게 E6AP와 결합을 해서 PO13을 유비키티네이션 시키게 되고 파괴하게 된다는 거죠. 염색체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궁 이제 경부암을 일으킨 암에서 분리한 형질 전환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라셀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를 키워서 여러 가지 실험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세포가 된 거죠. 그래서 HPV DNA가 염색체에 삽입된 형태로 이제 발견이 돼서 죽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삽입 부위는 무작위고 염색체 삽입이 게놈 복제 및 감염 주기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종양 발생 과정이 흔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우리의 체세포에 염색체에 삽입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6, E7 유전자 보존, 다른 유전자에 흔히 결손이 일어나지만 바이러스 복제에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종양 발생에는 E6, E7 단백질의 지속적인 발현이 필수적이라는 거. 결국에는 E6, E7이 숙주의 휴먼이면 휴먼이겠죠. 사람의 유전자에 크로모즘에 끼어 들어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직 배양 세포인 헬라셀, 헬라라는 여자 환자에서 분리한 자궁경부암 암세포예요. 여기는 E6, E7 단백질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유발된 자궁경부암 세포입니다. 유비키틴 프로테오좀 시스템이라고 UPS라고 하는데요. 아까 유비키틴 메디에이티드 프로테올라이시스를 한 번 더 설명드리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건 분자생물학에서도 여러 번 배웠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E1, E2, E3라는 세 개의 유비키틴 단백질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아까 나왔던 E6 같은 것들이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라는 라이게이즈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비키틴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고요. 잘 보존된 76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작은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게 E1에 의해서 운반되고 여기 유비키틴 액티베이팅 엔자임이에요. 활성이 되고 E2에 의해서 컨주게이션 결합이 되고 E6, E3에서 E2에서 컨주게이션 왔죠.
E3A에서 타겟 단백질에 쫙 붙여주는 겁니다. 유비키티네이션, 릴레이션, 포스포릴레이션 쭉 연결해서 붙이는 걸 얘기를 해요. 타겟 단백질에 UB라는 단백질이 쫙 붙이게 되면은 프로테오좀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히시아 프로테인입니다. 유비키틴 수식화된 표적 단백질을 프로테오좀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몰레큘라 샤페론, 히시아 프로테인 70, HSP70 뭐 이런 애들을 일컫는 말이죠. 얘네가 바로 유비키틴 프로테오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 단백질이 숙주의 단백질을 파괴하는 그런 기작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단백질을 없애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비키틴 수식화된 기질 특이성 E3 라이게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E3 라이게이즈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 있듯이 HECT 유비키틴 라이게이즈가 바로 E6 아까 AP라고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들과 관련이 있어서 E6가 P53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다수의 바이러스에서 단백질이 E3 라이게이즈에 직접 결합하여 그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그런 유비키티네이션을 조절을 하는 그런 단백질로 작동하는 겁니다. HIV,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의 세 가지 보조 단백질이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 E3 라이게이즈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각각 세 개의 서로 다른 유비키티네이션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더 강력한 거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보다. E6는 P53을 분해를 하게 되고요. E7은 SCF E3 라이게이즈에 의해 RB 분해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SCF E3 라이게이즈. 결국에는 E3 라이게이즈의 특성화에 따라서 타겟하는 세포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 타겟 세포 파괴를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E6는 P54 파필로마 바이러스에서 E7은 RB를 분해를 촉진하게 됩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 단백질들이고요. 이 단백질들이 UPS, 유비키틴 프로테오즘 시스템을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E3 라이게이즈의 성질을 갖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수의 단백질들이. 최초 발견된 게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E6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이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파괴하는 것들 타겟이 다 다르죠. CD4, CDT1, ApoB, C3, GF 이런 것들. 이 뒤에 이제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 할 때 바이러스 액세서리 프로테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BPU, VIF, VPR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부분 E3 라이게이즈와 같은 기능을 하는 형태이다. 오케이? 그래서 암 유발을 하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우선 하시고요. 가능하면은 너무 녹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